지난 일요일 새벽 사망한 한인 여성 이윤아 씨는 집까지 따라 들어온 용의자에 의해 무려 40차례 이상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인종차별 피해를 토로해온 스노보드 국가대표 클로이 킴 선수에 대해 백악관이 증오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조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종 단계일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나 카운티마다 지침이 다른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사망한 한인 여성 이윤아 씨는 집까지 따라 들어온 용의자에 의해 무려 40차례 이상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경찰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다프나 요란 검사는 용의자 아사마드 내쉬가 사건 현장에 있던 부엌칼로 이 씨를 40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욕조 안에서 상체의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점을 미뤄 내쉬의 범행에 성적인 목적이 결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주거 침입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몸 여러 곳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씨가 거세게 저항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용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경찰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목소리 변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 내쉬는 1급 살인, 절도 및 성범죄 목적의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상태로 유죄가 인정되면 25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한 클로이 킴 선수조차도 그동안 매일같이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었는데요. 백악관이 클로이 킴의 인종차별을 토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인종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클로이 킴 선수가 인종차별 피해를 호소했고 바이든 정부 들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339% 늘었는데 백악관의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지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먼저 자신이 올림픽에 푹 빠져 있고 클로이 킴이 올림픽을 2연패한 사실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클로이 킴은 자신 및 가족 구성원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관해 얘기했는데 매우 용기 있는 말이었다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팀인 클로이 킴은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으로 평창에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최근 클로이 킴은 아시아인에 대한 잔인한 폭행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가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등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인종차별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불행히도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많은 조치가 있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고위급 참모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엄중히 단속하고 조처를 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종 단계일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음 변이가 나온다고 해도 오미크론보다 점점 덜 치명적일 가능성이 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최종 단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셀 CEO는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우리가 점점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게 될 확률이 80%라며 다음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시나리오는 20%의 확률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매우 치명적이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여전히 매일 지구촌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7일간 전 세계에서는 1,54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같은 기간 7만 3,16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방셀 CEO는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마치 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나 카운티마다 지침이 달라지면서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도시나 카운티마다 달라지면서 마구잡이로 짜깁기에 만든 천조각 같은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둔화에 따라 많은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가운데 일부 도시 교육권은 의무화를 유지하면서 규정이 도시나 카운티마다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오늘부터 실내 사업장 점포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하도록 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뉴욕시에서는 학교, 의료시설 마스크 의무화가 계속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경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와 초중 고교 학생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대 카운티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합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이달 28일부터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풀기로 했지만 미셸 우 보스턴시장은 보스턴시의 공립학교 학생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면서 지방정부가 아닌 개개인이 각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단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 몇 달간 어린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미크론에 감염된 어린이들의 증상은 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은 어린이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겪는 증상은 앞서 유행했던 델타 변이 등이 유발하는 증상과 비슷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후통, 피로, 두통을 포함한 통증과 마른 기침, 발열 등이 빈번히 나타났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미각과 후각 기능이 저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에게 흔한 상기도 막힘증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많아졌다는 소아과 전문의들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상기도는 오미크론 변이의 주요 표적이 되는데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기도가 좁아 증세가 쉽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 가운데 일부는 드물게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시작 후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7,000명가량에서 이런 사례가 보고됐고 지금까지 최소 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전반적으로 어린이가 성인보다 선천적 면역 반응이 강한 덕분에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성인보다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가 랜드마크와 공립도서관 등에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연말 연시 동안 테스트를 받았지만 몰려드는 검사에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검사 추적팀은 14일부터 랜드마크 14곳, 뉴욕 공립도서관 27곳 등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의 테드롱 박사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스스로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있다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친숙하면서도 눈에 띄는 곳들을 선정해 선착순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일대에선 플러싱 타운홀, 퀸즈 보타니컬 가든, 퀸즈 극장과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연말 연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을 당시 병원 등을 방문해 테스트를 받았는데도 결과가 지나치게 늦게 나오거나 검사 결과지에 처리 시간을 잘못 명시해 곤혹을 치렀던 고객들에겐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클리어 MD와 세임데이 헬스 등은 고객들에게 $400,000 이상을 환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어 MD는 1,198명의 검사자들에게 $182,000 이상, 세임데이 헬스는 3,110명에게 $230,000 이상을 돌려줬습니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들 업체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내고 환불 조치를 진행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 누리집에서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해당 항공기는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총 48편입니다. 이 중 뉴욕발은 오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운행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 20편입니다. 이번 해외 입국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 확인 검역 서류의 증가에 따른 검역 시간 단축 및 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겁니다. 해당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사전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탑승 전에 사전 입력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이메일과 여권 정보, 입국 정보, 검역 정보, 건강 정보 등을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됩니다. 이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검역대에서 QR코드 스캔만으로 검역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범 운영 시스템의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한편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택 등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고 사전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입국하면 공항에서 검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 뉴욕 시민에게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Fair Fares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뉴요커들은 메트로카드를 절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이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Fair Fares 자금 7,500만 달러를 할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계연도에도 Fair Fares에 1,55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뉴욕시는 Fair Fares에 대해 연간 자금 지원을 처음으로 보장하게 됐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Fair Fares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18세에서 64세 뉴요커들이 절반 가격으로 메트로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는 26만 4,635명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는 1억 600만 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팬데믹이 뉴욕시를 강타하면서 지원금은 4,050만 달러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2021년엔 그나마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5,300만 달러로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애덤스 뉴욕시 의장은 누구든지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팬데믹으로부터의 공평한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해당 프로그램 수요를 모니터링한 뒤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서부 지역과 크림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아직 러시아의 철군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침공이 가능한 상태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서부 군관구 전차 부대가 계획된 훈련을 마친 뒤 상설 배치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서부 군관구 전차 부대 장병들이 전차 및 궤도 장갑 차량을 철도 승강장에 싣는 것을 완료하고 약 1,000km 거리의 영구 배치 지점까지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남부 군관구 부대가 대규모 기동훈련이 있었던 크림반도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필라토프 주 아일랜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서부 지역의 병력 배치가 3, 4주 내 평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벨라루스 군과의 훈련도 예정대로 20일에 철수한다면서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방은 아직 러시아의 철군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걸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들이 병력을 늘렸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긴장 완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의 철군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러시아군 15만 명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에워싸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식품 가격은 1981년 이후 최대폭인 7%나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농가 생산 비용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 문제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식품 가격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기와 계란 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농가에서 비료와 장비 수리, 노동력, 작물 종자 등의 비용이 치솟고 있다며 식량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급 비용은 농산물 가격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캔자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캔자스 농부들의 순수입이 1년 전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종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자 기업 코르테바는 가장 최근 분기에 종자 가격이 1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가격과 무수 암모니아 비료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농업 비용 상승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식량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년 세계 한상대회가 대회 개최 21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열리게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내년에 열릴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뉴욕, 애틀랜타, 댈러스, 오렌지 카운티 등 4곳의 한인 상공회의소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오늘 4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개최 희망 도시에 대한 실사 자료를 제출하고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제20차 세계 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식품의약국 국장으로 지명된 로버트 케일리프 박사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50대 반대 46으로 가까스로 인준을 받았고 야당인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 6명이 찬성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5명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1년 넘게 국장 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FDA는 정식 국장을 맞아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켈리프 국장은 듀크대 의대에서 심장병 교수로 재직하며 심장학 분야에서 많은 임상시험을 주도했고 제약업계와 협업하며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학생과 교사 등 총 26명의 생명을 앗아간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9명의 가족들이 범행에 사용된 소총 제조사 레밍턴을 상대로 7,300만 달러의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유가족과 생존자는 2015년 회사가 대중에게 그런 위험한 무기를 절대 팔지 말았어야 했다며 레밍턴을 고소했습니다. 1816년 설립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총기 제조사 중 하나인 레밍턴은 2020년 파산했지만 이 회사가 가입한 4개 보험사가 7,300만 달러의 보험료 지불에 합의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입국 여행객은 항공편 출발이나 육로 입국일 하루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공항에서 무작위로 시행하는 PCR 검사는 유지하되 검사 결과를 대기하는 동안 격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비필수 해외여행 자제령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겠고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